워홀을 가기로 했는데 이미 가기로 결정을 했어. 워홀 가면은 안 좋다던데. 작은 대출이 있다는 거를 얘기를 했어요. 남편한테 나중에 갚아달라고 그래. 되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기환입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듣기 싫은 말,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도 예전에 과거에 이런 말을 했던 적들이 많이 있고 또 지금도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누군가를 비난할 수는 없겠죠? 이 영상을 찍는 목적은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해서 찍는 거고요. 물론 제가 이 얘기를 들었던 거를 생각해보면 조금 짜증이 날 때도 있어서 또 제가 막 중간에 짜증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바로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는 비교하는 말인데요. 제가 예전에는 경쟁이 굉장히 익숙했던 것 같아요. 근데는 이제는 생각이 많이 바뀌어서 비교를 하고 경쟁을 하는 그 자체가 너무 싫어진 것 같아요. 누구보다 좋은 학교 다닌다, 누구보다 더 예쁘다, 누구보다 돈 잘 번다, 뭐 이런 모든 비교하는 말들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말도 되게 싫은데, 나의 만족을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내가 좀 더 낫다고 생각하면서 안위를 하거나, 뭐 우리 가족은 그래도 아무도 아픈 사람도 없고 뭐 다 학교도 잘 들어가고 좋은 회사도 다니고 하는데 뭐 누구누구 집 아이는 아직 뭐 취업도 못했다더라, 뭐 이런 것들 부모님들이 종종 얘기하실 때가 있지 않나요? 일단은 비교를 할 필요가 없는 게, 비교는 상대적인 거라서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구보다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 위에는 더 잘난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죠. 비교라는 그 틀 자체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스스로에게 맞는 기준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생활을 할 때나 말을 할 때 되도록이면 비교의 프레임 자체를 없애고 그런 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싫어하는 말은 이미 하기로 했는데 초치는 말. 상대방이 이미 무언가를 하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응원해주고 축하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이미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나 결혼하기로 했어 라고 하는데 초치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남편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남자로서는 조금 젊은 25살의 나이였었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나 결혼할 거야 라고 말을 했거든요. 이게 친구들한테 나 결혼해도 돼? 라고 물어본 게 아니에요. 나 결혼하기로 했어 라고 말을 했는데, 결혼에 대해서 되게 초치는, 걱정하는 말들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하면 이러이러한 게 안 좋지 않아? 결혼 지금 너무 일찍 하는 거 아니야? 좀 더 사람들을 만나봐야 되지 않겠어? 뭐 이런 얘기까지도. 이런 예시가 되게 많아요. 워홀을 가기로 했는데 이미 가기로 결정을 했어. 그러면 잘 갔다 와,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워홀 가면은 안 좋다던데. 정말 쓸데없는 말이거든요. 내가 걱정을 해달라고 부탁 안 했어. 근데 계속 걱정을 해줘요. 제가 또 아는 분이 저랑 되게 비슷한 또 경험인데, 저도 남편과 원래 일을 같이 안 하다가 저 혼자 하다가 사업을 같이 하게 됐을 때 다른 사람들의 우려 섞인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제가 아는 분도 최근에 그렇게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근데 결정을 내렸어요. 이분도 내가 남편이랑 같이 동업하는 거 어떨까 물어본 게 아니라 남편과 동업하기로 했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수많은 우려 섞인 얘기를 들었어야 됐다는 거죠. 만약에 그게 정말로 걱정되는 게 있다면 저는 어떻게 반응했냐면, 저는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결정일 거라고 생각한다, 잘 해낼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만약에 혹시라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정말로 진심으로 걱정이 되면, 혹시 이런 부분은 생각해 봤어? 이미 생각해 봤겠지만 혹시 이런 것들은 얘기해봤어? 남편이랑? 이런 식으로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듣는 사람도 정말 얘가 걱정을 해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것 같고요. 내가 진짜 지금 걱정을 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정말 이 상대방의 마음을 생각하고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건가? 고려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저도 예전에 생각해보면 내가 걱정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 나는 걱정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세 번째로 제가 싫어하는 말, 남자에게 의지하라고 하는 말.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20대 초반부터 이 말에 알러지가 있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교회에서 어른들이랑 대화를 하는데 어쩌다가 이제 제가 학자금 대출이 있다는 거를 얘기를 했어요. 한 1,6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어른들이 굉장히 안타까워 하면서 뭔가 어떡해 이런 느낌으로 하면서 남편한테 나중에 갚아달라고 그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되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왜지? 저는 제가 공부를 한 돈이고 내가 나중에 돈 벌어서 갚으면 되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남편한테 갚아달라고 하지? 그러면서 이제 집안 좋은 남자랑 결혼해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막 했어요. 제가 그날 정말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너무 답답한 나머지 바로 끝나고 전화해서 지금의 남편한테 전화해서 막 이렇게 얘기했다고, 나 너무 답답하다고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아직도 또렷하게 납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을 할 때 시댁이나 친정의 도움을 받지 않고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어떤 어른은 막 시댁에서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하니까 너무 아쉬워하고, 그러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결혼할 때 집안에 대한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남편 쪽의 집안이 어느 정도 자립이 되어 있는 정도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했죠. 그렇지만 제가 돈을 받을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나는 그냥 여자 남자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내가 어떤 쓰는 지출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이런 식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되게 듣기 싫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내가 상황에 따라 자립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죠. 뭐 내가 몸이 불편하다든지 어떤 환경적인 이유로 인해서 그럴 수는 있지만, 저는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상황이었고, 근데 왜 자꾸 다른 사람한테, 남자한테 의지하라고 얘기를 하지? 그게 되게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번째로 싫었던 말은 학생이라고 무시하는 거랑 나이로 무시하는 거. 제가 22살 때 오죽하면은 꿈이 28살이 되는 거였어요. 난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은 28살이 되긴 했는데, 제가 일찍 창업을 시작했어요. 22살, 23살 그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어리다고 무시를 받은 경우가 되게 많았고, 제가 뭔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결정을 내렸을 때 사람들에게 그 결정을 얘기할 때 너는 세상을 몰라서 그래, 너가 어려서 잘 몰라서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풍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근데 물론 충분히 이거는 이해가 돼요. 왜냐면 저도 나이나 그 연륜, 경험을 무시하진 않거든요. 왜냐면 제가 5년 전에 저를 보고 지금을 봤을 때 경험의 차이가 굉장히 크고 내 자신이 조금 더 훨씬 나아졌다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50대, 60대인 분들은 얼마나 인생의 경험이 더 많겠어요. 하지만 또 저는 반대로 굉장히 반대인 경험도 많이 했어요. 20대이지만 30대이지만 굉장히 훌륭하고 인성적으로 봤을 때나 여러 가지로 이제 배울 점이 많은 사람들도 봤고, 50대, 60대이지만 너무 인성적으로 배울 점이 없고 내가 존경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봤기 때문에, 나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수는 있지만 나이가 모든 것을 알려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제가 정말 싫어했던 게 뭐냐면, 뭐만 하면은 너는 학생이잖아, 학생이니까 공부 열심히 해, 너는 학생이니까 선생님 말 잘 듣고 부모님 말 잘 들어 라고 얘기하는 게 정말 싫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내가 20살이 되는 순간 나는 성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꾸 사람들이 너는 성인이 아니야, 넌 학생이야, 너는 잘 모르고 배워야 되고 너가 스스로 인생을 결정할 수 없어,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대학생이 되고부터 바로 돈을 계속해서 벌어서 스스로 어느 정도 자립이 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어느 정도로 학생이라는 말을 싫어했냐면, 저는 어떨 때 직업란에다가 뭐 쓰는 경우가 있으면 학생이라고 쓰지 않았어요. 저는 사업자라고 썼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사업을 하기도 했었고, 어리다고 해서 나보다 무조건 모를 거다, 나보다 더 배울 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이가 아니라 사람의 성숙도에 따라서 그거는 다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내가 원치 않는 조언을 막무가내로 하는 거. 이것도 아까 얘기랑 비슷할 수는 있는데, 제가 댓글들 중에서 뭐 너 못생겼어 막 이런 댓글은 오히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사세요, 이런 댓글을 별로 저는 안 좋아해요. 저는 간섭을 받는 거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생각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네요, 생각을 좀 적게 하고 사세요, 이런 거 있죠. 내가 생각을 많이 하고 하는 거는 내 결정이고, 내가 생각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이거를 왜 생각을 하라 말아라 이렇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예전에 하나 예시가, 제가 대학생 때는 돈을 좀 많이 벌려고 노력을 했어요. 물론 대학생이기 때문에 많이 벌어도 많이 벌 수는 없었지만 뭐 과외도 더 많이 하고 알바도 많이 하려고 했던 게, 제가 그때 돈 벌 이유가 많았거든요. 학자금 대출도 갚아야 됐고, 저는 일찍 결혼하고 싶었기 때문에 결혼 자금도 준비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가능하면 과외가 들어오는 대로 받고 그랬었는데, 그때 누가 저보고 너무 돈 막 벌지 말라고, 학생 때 너무 돈 버느라고 바쁘게 살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분이 저의 상황을 아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상황은 다르잖아요. 그분 같은 경우는 그냥 부모님한테 용돈 받고 지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냥 무작정 돈 버는 거 너무 거기에 시간 쓰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너무 주제 넘은 조언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어른들이 뭐 약간 의뢰하는 말을
인용하면서 자신이 경험해보지도 않았는데 이렇다더라 하면서 제가 처음에 남편이랑 동업을 하기 시작했을 때 남편이랑 동업하면 안 좋다더라, 남편이랑 동업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그분이 남편이랑 동업을 해본 적도 없을 뿐더러 해봤다 하더라도 그분의 남편과 내 남편은 다르고 그분과 나는 다르고 또 우리가 하는 일도 다르잖아요. 상황이 다 다른데 어떻게 내 인생에서 이랬다 그러니까 너도 이럴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저렇게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살아 라는 말이 되게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산 거는 그분의 인생이지 내 인생이 아니고 나는 그분과 성격도 다르고 가정 환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른 거잖아요. 어른들이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공무원이 최고야. 공무원 해. 약간 이런 거. 근데 나는 공무원을 할 때 행복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나도 내 경험을 자꾸 쌓고 하면서 나는 이랬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 라는 말을 할 때가 있지 않았나? 네, 있었어요.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심하진 않았지만 중간중간 나도 모르게 했던 것들이 있어서 나중에 되게 후회를 하기도 했고 조심해야겠구나. 내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마음대로 판단하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하는 건 아니구나. 물론 제가 영상을 만들 때는 저의 생각을 담은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뭐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는 게 있을 수는 있는데 대부분은 조언이라기보단 제안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우리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도전을 해봐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도전을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류의 이야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 결정하는 거는 모시는 분들 마음이죠. 근데 이제 저는 제 생각을 공유를 하는 거죠. 제가 싫어하는 말 유형 5가지를 여러분 얘기해봤는데 어떠신가요? 공감이 가시나요? 아니면 좀 새롭나요? 아니면 생각이 다르신가요? 제가 느낀 건 내가 듣기 싫은 말은 남에게 내가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내가 듣기 싫은 말은 남들도 듣기 싫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듣기 싫은 말은 남에게도 안 하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보려고 어려워도 노력해보려고요. 저는 이상커플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뭘지 제 자신이 스스로 질문하고 또 그거에 대해 생각하면서 이런 영상들을 만들고 있어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앞으로도 쭉 봐요. 안녕.